예, 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이제 또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엔화 약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을 만한 업종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이고요. 기계업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일단 기계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업체들, 일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약한 게 사실이죠.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요즘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엔화 약세 때는 그래도 원화 강세가 이제 같이 오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화 강세가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본 업체들과 경쟁이 되는 부분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기술도 가격 경쟁력도 양쪽 뺨을 다 맞았다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기계업체들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영업이익 살펴볼 때 이 환율이 원화 그래프인데요. 원화 강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업종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 막대를 차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진 데 반해서 오히려 이 검은 쪽 무채색을 나타낸 부분은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좀 전에 색깔을 나타냈던 부분이 바로 이 건설기계 쪽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중공업 쪽인데요. 엔화 약세와 함께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그런 업황인 만큼 좀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무채색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본 데는 뭐가 될까요? 방위산업, 철도차량, 전선 쪽인데요. 탑픽으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 로템을 꼽았습니다. 방위산업, 철도차량 이쪽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이고요. 목표가는 42,000원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항공기 산업이 이제 가장 큰 회사 보잉과 에어버스가 수주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초호황기를 맞고 있는 산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발생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 가장 큰 회사들이죠. 보잉과 이 에어버스 매출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0.7%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2012년, 2013년에 A320, A350에 대한 큰 수주가 성공을 했고요. 이게 올해도 계속 매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마치 2013년에 국내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서 부품업체들, 조선 부품업체들도 또 호황을 누렸었죠. 그런 것처럼 올해는 항공기 산업이다라고 하나대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로템 보겠습니다. 한국 업체가 일본을 압도하는 몇 안 되는 기계 아이템, 철도 차량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환율과 수주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환율과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과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환율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철도 차량 산업이 해외에서 그 성장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환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안 좋은 상태를 밑돌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막 성장성을 찾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를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그 공사들을 좀 수주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싸게 수주해 온 그런 저가 수주들의 영향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그 영향을 나타냈던 것이고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업료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으로 이 저가 수주분들의 매출 인식은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목표가는 45,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정유업종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이 12월 이후 정제마진 상승으로 인한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실적 부진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2014년에 유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유가 상승이 돼야 정유업체들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가 하락을 해도 정유업체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PBR 그래프인데요. 그 이유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올랐지만 정제마진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이미 정제 마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가 좀 하락을 한다 해도 정제 마진은 올라가는 가장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간다면 중기적으로 볼 때 석유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PBR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0.8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8배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직후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PBR을 한 배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탑픽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S51GS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18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좀 하향했습니다. 인천, 울산 등의 설비를 증설하긴 하는데 이 증설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조금 낮췄고요. S51은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유는 사실 큰 건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가보다는 이 괴리율이 상당히 커졌겠죠. 그 이유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GS는 민자 발전 부분의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7만 2천 원의 목표가를 정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까지 보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터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